제3편 뇌경색 산재 승인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뇌경색의 위험성과 산재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경색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정보들로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만 알아야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보험급여. 산업재해로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신청 요건과 내용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요양급여 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입니다. 뇌경색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 진찰 및 검사 비용 MRI, CT 등 정밀 검사 비용 포함. 약제 또는 진료 재료비.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비. 재활치료 비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후유증 관리를 위한 재활비용. 입원비 병원 입원 기간 동안의 비용. 간병료 상태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소견 필요. 이송료 통원 또는 입퇴원 시 필요한 교통비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름. 보조기 비용 의학적 필요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병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요양비 청구과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 현물급여에 있습니다. 대부분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중요사항. 치료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전원, 추가적인 상병이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상병 신청에는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휴업급여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 뇌경색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경우 지급액 1일당 평균 임금의 70%. 평균 임금이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간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고령자 감액 61세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요양 중이거나 재요양 중인 경우는 65세까지는 감액하지 않음. 저소득 근로자 보호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 임금의 90%까지 지급될 수 있고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3. 장애급여 후유증에 대한 보상. 안타깝게도 뇌경색 치료 후에도 신체에 후유증 장애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장애급여입니다. 지금 요건 업무상 질병이 치유 증상 고정된 후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 등급 판정 의사의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장애 상태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입니다. 예 편마비, 언어장애, 평형기능장애 등. 지급 형태. 장애연금, 장애 등급 제1급, 제7급에 해당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일정일 수분의 1급은 329일분을 매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일 시금, 장애 등급 제8급, 제14급에 해당하며 평균 임금의 일정일 수분의 8급은 495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선택 가능 제1급, 제7급 대상자 중 일부는 연금 대신 일시금의 일부 최대 4년분을 미리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거나 상황에 따라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특정 조건 해당 시 중요사항. 장애 등급 판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정당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자료 준비와 함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직업 재활급여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산재 근로자가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급여 수급자 또는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내용: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 비용과 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비 일부 지원,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 적응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지원하여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움.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안타까운 경우를 위한 지원.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지급 대상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 지급 형태 연금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선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기본적으로 사망 근로자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 유족수에 따라 가산. 장의비 장제비. 지급 대상 장제를 실행한 유족 또는 사람. 지급액 평균 임금의 121분에 해당하는 금액. 단,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고시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6. 합의와 배상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향후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 일실수입 중 산재보험, 초과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소송 대신 회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는 추후 추가적인 권리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행정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뇌경색 산재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이병욱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4편에서는 이병욱 행정사, 당신의 든든한 산재 해결 파트너라는 주제로 뇌경색 산재 과정에서 행정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행정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과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